자, 스노우피크 옷 참 예쁘죠. 스노우피크? 네. 유승범 배우가 광고하는 그거 보셨어요? 예, 아니 못 봤는데요. 아, 유승범 배우가 광고를 하는데 진짜 그럼 딱 우리 이주연크 입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입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 협찬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좀 기대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스노우피크 네. 참 예쁜 아웃도어니까 많이 입어보시길 바라겠고요.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경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에 팀장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좀 안정됐습니까? 안정된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이렇게 했는데 메타버스도 하고 지금은 그 관리를 안 받으시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만지고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관리 안 일정이 받았다는 있어가지고 얘기는 이거 거의 이제 왜냐면 가끔가다 한 번씩 그 샵에 가시지 않습니까? 자주 가는데 자주 이제 갑니까? 오늘은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군요. 회사에서 그냥 하고 나왔어요. 예. 예,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에 네. 바쁩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시죠? 예, 예. 많이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팀장님 어디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간밤에 시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이제 거기 안에 좀 있는 몇 가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소비자 물가지수 네. 나오잖아요. 결국에 이것들에 대한 관망 심리가 어제도 계속됐고 또 오늘 간밤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보고서 속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좀 중요한 거 이제 짚어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되게 빠르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번 주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시장을 보면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좀 낮게 나왔던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는 조금 해소됐다는 부분하고요.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느낌 네. 그렇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오늘 물가지수 발표 헤드라인은 분명히 좀 내려갈 건데 이제 코어 CPI가 코어가, 예. 이제 전망치로는 일단은 전월에 보였던 수치보다 소폭 상승할 걸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이 되고 있고 저도 아마 좀 그쪽에다 무게를 좀 두고는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쪽에다 무게는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3월달에 위축됐던 심리가 소비로 바로 나타났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 같아서 컨센서스를 좀 맞춰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요, 그러면 코어에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 때 네. 이게 어떤 항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코어가 올라가는 걸로 예상합니다. 여전히 이제 쉘터가 쉘터 맞습니다. 쉘터가 있죠. 맞아요. 쉘터가 맞습니다. 여전히 쉘터가 네, 쉘터가. 쉘터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요 0.8에서 0.7% 월간 움직이는 거였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2월까지 보면은 0.8%대를 계속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일 수가 있어서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쉽게 미끄러져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쉘터가 말입니다. 네. 그게 항상 내려올 것이다 하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좀 빠지면 좋은데 이번에 안 빠지면 다음에 좀 또 가로 넘어가는 겁니까? 전망치가? 애초에 전망을 했을 때도 예. 이제 올 가을, 그러니까 후반기 가야 예, 내려간다라고 예. 했던 게 그때 당시에 분석했을 때는 이제 진로우라고 하는 맞아요. 네, 진로 맞아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주택 가격하고 임대료하고 추이가 이 시간 시차 레깅이라고 하죠. 시차가 한 1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부분들하고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임대료가 올라갔던 추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하는 건 직전 연도하고 상승폭을 비교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게 한 바퀴가 아직 다 도는 시점은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쪽을 좀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비교해보면 작년에도 이 쉘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이 없었고 그냥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계속 높은 상황이라 이게 진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살 때 내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모기지 론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저런 걸 봤을 때 비용 부담이 주택 소유주에게도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비용 부담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어디서 만회해야 되느냐? 자기의 소득을 늘려야 되니까. 네네. 차주. 이게 임대 이거 돈 그러니까 렌트를 주는 비용을 올려가지고 이걸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안 떨어지는 건가 하는 오만 가지 생각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그래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면은 하반기쯤에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연준 위원들이나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 시기를 다 똑같이 보는 이유가 막 이런 부분들 통계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은 네네. 하반기쯤에 내려가지 않을까 하반기. 싶습니다. 저 말 나온 김에 쉘터 말 나온 김에 혹시 지금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준비가 되면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일단 오늘 CPI는 안 나왔으니까 지난달 나왔던 수치까지를 네.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쉘터를 저희 한눈에 딱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20년짜리예요, 20년짜리. 20년짜리 물가인데 좀 보세요. 이 끝에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바로 쉘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꺾여줘야 네. 나머지 물가들이 조금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헤드라인이.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안정돼야 되는데.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래.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17분 후에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17분 후에. 되는지. 이거 제가 좀 이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춰 보는 저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하락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저 뭐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기분이라도. 네.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예. 네. 자, 이제 고용 보고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그거보다 이제 시장 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거기다 간밤에 이제 IMF가 미국의 은행 위기 이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이슈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다른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예를 들면 패권 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보면은 중국도 이제 보면 이란하고 사우디를 중재해주거나 굉장히 외교 노선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IMF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적하면서 이 경제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어저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네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게 기술주 매도하고 그다음에 경기 순환주가 이제 올라왔던 특이한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장우석 부사장님 작년에 저희 같이 진행하실 때 보시면 글로벌 IB들이 1% 초반 내지는 1%를 언더하는 경제 성장률 네, 전망 그렇죠. 했잖아요. 예. 네, IMF에서 이번에 내놓은 건 한 1.6%, 종전이 한 1.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가고 나니까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뭐 누가 맞았냐 틀렸냐보다는요. 작년 4분기에 나타났던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네네. 지금은 좀 약간 달라졌다. 오히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이제 경기 침체 세게는 안 올 거야. 네네. 1, 2월에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은행 위기 이슈를 겪으면서 다시 옛날에 그런 정서로 조금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안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 싶었습니다. 특히나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막상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이 수요일마다 공개하는 이제 자금 유동성 은행들의 지원하는 이제 규모들을 보면은 네. 지난 주간에도 소폭 감소했던 것들을 보면은 은행 위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봉합하고 있는 게 좀 좋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에 숨어 있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보통 처음에 나온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실업률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0.1%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올라가주길 바랬고. 네네. 그러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지난주 같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올라갔으면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왔겠죠. 그러긴 했겠죠. 네. 그 부분을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다른 걸 좀 봤어요. CNBC에서 나왔던 이제 분석 자료였었는데 리테일 트레이더 즉 소매상이요. 여기가 1.4만 건의 고용 감소가 있었고요. 레저하고 접객업은 한 7만 건 이상의 고용 증가가 있었어요. 네네.
여전히 이 부분을 두고 레저하고 적객업에서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리스크로 남아 있지만 소매상의 고용 감소를 좀 봤을 때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매점을 잘 이용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외신들을 좀 보면은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뭔가 사는 것보다는 여행이나 이런 거에 돈 쓰는 게 더 많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럼 누구를 기준이겠냐? 중산층 이상이겠죠. 그렇죠. 소매상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쪽에서 그렇죠.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도 잠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 거죠. 소득에 의해서 소비의 패턴이 양분화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여력은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줄어들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산층 이상 또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다닌다든지 레포츠를 즐긴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소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인구로 보면은 이제 저소득층이 더 많은 게 기본적인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둔화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또 찾아보니까 오늘 CNBC에서 바클레이즈가 이제 분석한 걸 봤어요. 이제 미국에서 얘네들의 이제 신용카드 이제 지출 액들을 좀 봤는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의 지출이 증가가 감소했죠. 라고 예, 나왔고 예. 물론 여기에서 지적한 거는 고소득층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글쎄요. 고소득층만의 포커스를 맞추고 볼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지출들이 감소하는 것들이 뭐 리테일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UBS가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6년 요 사이에 5만 개 정도의 이제 리테일 소매상들이 좀 사라질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특히나 올해 좀 가속될 거다. 소득이 조금 되는 부분이나 은행 위기 때문에 뭐 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요건 조금 둔화할 거다. 좀 가속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던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라고 봐요. 상반기에는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았던 건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급여가 적은 직군들의 네네. 임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죠.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이들도 이제 임금 상승률이 점차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소비의 양분화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머릿속에서 갑자기 막 정리를 하는 바람에 완전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고용 시장에서의 둔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대체로 서비스업 쪽.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업 쪽. 네, 근데 레저나 적객업 같은 거 네, 제외하고 레저나 그쪽이니까. 근데 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쪽이잖아요. 네. 높진 않죠. 네, 높지 맞아요. 않은 예. 쪽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런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득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에서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신호를 좀 봤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고 아까 맨 처음에 지적한 거는 이 저소득층들도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네네.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고용 지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향후에 봤을 때 경기가 약간 이제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좀 이제 읽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와중에 왜 IMF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미국의 은행 위기를 방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미국보다는 주변국에서 받는 영향들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중국의 리오프닝 네, 등. 네. 네네. 물론 옐런 이제 미 재무장관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이제 얘기도 좀 했었지만 네네.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어쨌거나 뭐 이 고용 보고서를 봤을 때 내용에서는 특이하게 봤던 것들은 제조업은 우리가 이미 지표로 확인했잖아요. 네네. 그 고용도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소매상이 리테일 트레이드가 이제 감소하는 것들이 눈에 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잘해 주셨었어요. 오늘만 그렇죠. 오늘 제가 유독 그러신 것 나오니까. 같죠. 네, 장우석 부사님 원래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맞아요. 저랑 벽사 부사세요? 아니 오늘 유독 더 세신데. 네. 네, 다음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야? 대신에 아니, 되게 네, 소외감 느낌. 그렇다고 해서 네. 작년에 생각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1, 2월에 경험했던 그 정서가 있잖아요. 경기에 네네. 대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연준이 바라는 바다 현재.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 올릴까봐 주식시장 얻어맞는 거고, 그쵸.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또 나쁘니까 또 얻어맞는 그러니까 거고, 다 맞죠. 정서가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네, 그렇죠. 하면요, 가장 큰 대전제. 어쨌거나 금리는 내려가줘야지 네. 경제 이로운 거죠. 그렇죠. 어떤 거냐면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고금리 계속 간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 터질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은 금리가 좀 내려가 주는 게 오히려 더 이 부분들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리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무게를 두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답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네. 제가 말을 막으니까 방송하면서 제가 계속 질문하고 중간에 말 막고 질문하고 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다음 주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오늘 이거 봐. 주식 시장에서 특징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다 많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네. 클라우드 네. 혹시 퍼가 높아서입니까? 이게 이 보고서에 촉발된 거는 네. 제프리스나 오펜하이머 같은 데들인데요.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려를 했고요.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오펜하이머가 나온 보고서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매출 추정을 하향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들의 클라우드 계약을 해놓고 비용을 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지출의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요거 다 하는데 얼마야라고 계약을 네네. 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한 것만큼만 낼게라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작업량은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비용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입이 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되게 힘들잖아요. 네. 신생 기업들의 설립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음. 그리고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실적 전망을 좀 하향했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 실적 추정치가 너무 높다라는 네. 근거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2분기에도 위축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간밤에 좀 큰 폭의 하락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얘네들은 저는 근데 제가 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발표했을 때 실적 안 좋았지만 감사한 얘기가 그렇죠. 나오면서 주가가 우리 빵, 하락하진 빵, 않았잖아요. 빵.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국면이나 이런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섹터였다고 하면 네.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떤 그림을 가이던스로 그려줄 거냐가 중요한 분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종들 대부분 다 어디에 기대하고 있냐면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네. 그럼 그거 누가 하냐?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그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도 실적 얻어맞고 나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실적도 발표하겠다라고 네네. 이미 못을 박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좀 이 어둠이 많을 때는요 랜턴을 들고 가줘야 되는데 이제 랜턴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 섹터들에 대해서 좀 성장성 우려나 이런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실적까지는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성이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들이 많았었죠. 네. 근데 이번에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까지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그럼 데이터 센터 계약을 하든지 자기네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툴을 얼만큼 판매를 했느냐 이런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거보단 조금 한 단계 올라가서 얘가 다른 산업하고 결합해서 인공지능이나 자기네 클라우드를 더 전문화 시켜가지고 확장성 있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마치 엔비디아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GPU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독 경제화 시키는 방식이라든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쵸. 그럼 얘네들은 다른 산업들하고 어떤 부분들의 계약이 자꾸 늘어나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매일매일 시장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빅테크 그리고 전기차하고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클라우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 클라우드에서 재미있는 건요. 이게 클라우드 기업들이 누군가와 어떤 파트너십을 계약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많고 로보틱스들도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네네. 보여요. 로보틱스들.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하나의 돌파구로 보는 거고요. 네. 이 빅테크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플러스 이종 산업 간 결합, 다른 산업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 산업들이 그러면은 확장성이나 성장성이 있는 산업들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림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조금 돌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참고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얘기는 없지만 네네. 로봇에 대한 얘기도 없잖아요. 네. 아마존 물류창고 사진들 보시면 스페로우라고 하는 로봇 있죠. 그 물류와 관련된 로봇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운영 능력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돌파구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사장님 뭐 해주실 덧붙이실 말씀 없으세요? 워낙 이제 CPI라 워낙 말씀 잘했으니까 이제 CPI 발표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CPI 한 같습니다. 2분 정도 남았거든요. 2분이요? 2분 정도 남았어요. 2분 남았습니까? 저 시간이 약간 한 1분 정도 빠른데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했던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클라우드의 약간 부침 때문에 좀 그랬던 거였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걸로 연동되네요. 아, 네. 제가 그래서 네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주도 진짜 탈락시켰거든요. 아 네. 오늘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제가 볼 때 우리 많이 올라가서 있겠지만 약간의 클라우드 쪽에 약간의 문제가 나와서 빠졌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고 전반적인 아이비들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상승 폭이 이제 네. 수익 성장률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약간 좀 한계에 온 게 아니냐. 특히나 이제 한게 지금 보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심리가 워낙 많잖아요. 네네. 지금. 경기 침체 그렇죠.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조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만약에 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상 빠지죠. 네. 못 나오면 경기 침체인데 이런 약간의 이상한 해석 방법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저는 이거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요. 상당 기간이요? 네. 상당 기간? 왜냐하면 이게 은행 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은 은행 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기억에서 조금 지워져야 될 것 같아서. 지워지려고 그러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계속 봉합은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네.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올라간 거였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30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새로 고침을 해서 지금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네.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아, 느릴 수 있습니까? 네, 아. 저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네. 자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오. 됐습니다. 자 일단 5.0%. 좋은데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네. 6.0 대비 5.0%. 네.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헤드라인. 헤드라인. 그렇죠. 자 일단 그러면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시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헤드라인 넘버죠. 헤드라인 네. 넘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0%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2%였었죠. 5.2%, 예.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온 거고 저는 이게 더 눈에 띄는데요. 0.1%. 이게 전월 대비 헤드라인은 0.1%로 상당히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볼 게 우리가 코어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부합했네요. 예, 부합했습니다. 5.6%로. 이러면은 피해갈 수 있죠. 그렇죠. 자, 일단 그러면 저거부터 보겠습니다. 근원 CPI 전년 동월 대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쪽에 있습니다. 5.6%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 동월 대비 예상치에 부합하는 5.6%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 한번 살펴보면요. 전월 대비는 0.4%로 나왔습니다.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밑에죠. 자, 전월 대비 CPI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이번에 0.1% 오르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CPI랑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랑 코어 CPI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파란색 선이 헤드라인 CPI고요. 지금 빨간색 선이 코어 CPI인데 방금 수치에서 봤던 것처럼 코어 CPI가 5.5에서 5.6으로 살짝 올라서고 네. 그리고 헤드라인 CPI는 6%에서 5%로 뚝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엇갈렸네요.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세부 항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쉘터가 안 빠졌습니다. 쉘터 쉘터가 여전히 네. MOM 0.6을 네. 보여줍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쉘터 가격이 0.6% 올랐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낮은 네. 편이긴 해요. 네, 근데 그렇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지금 8.2%까지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0.6%까지 올랐고 이걸 우리가 OER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주인들이 내 집을 그러니까 월세로 환산했을 때 그럼 그게 얼마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0.5% 상승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게 지난달에는 0.7% 상승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개선된 모습으로 볼 수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세로 고침을 내보면 쉘터 아까 보여드렸던 자 이겁니다. 자, 쉘터가 끝에서 이렇게 볼게요. 이걸 없애고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쉘터가 끝 부분이 약간 떨어지진 않았어요. 약간 꺾인 듯한. 약간 꺾인 듯한. 꺾인 듯한. 약간 꺾인 듯한. 이제 시작이긴. 그러니까요. 이게 시작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거랑 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좀 신기해서 이게 먹는 거 품목별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계란값이 너무 올랐어요라고 했잖아요. 올랐죠. 많이 네. 올랐습니다. 근데 네. 그게 떨어지고 있는데 좀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란값이. 계란값이 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 네. 계란값이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좀 빨리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네. 쉘터가 MOM 0.6%면 뭐 거의 안 빠진 거죠? 아까 약간 그렇다 하더라도 꺾였는데. 종전에 나온 게 0.7, 0.8이었으니까요. 맞아요. 0.7, 0.8. 예, 거기다가 아까 보는 OER이 좀 떨어진 부분들 그게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온 그렇죠. 거는 그렇죠. 이제부터는 좀 떨어져 주길 바랄 수 있는 한번 꿈은 꿔볼 수 있는 네네. 정도인 것 같고 운송 서비스가 좀 올랐네요. 네. 근데 별로 비중이 안 크니까.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에너지 값 시간에 유가 올라온 것이 다음 달 정도에 좀 그러니까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본다라도 뭐 MOM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YOY로 보면 YOY 는, 거기 뭐 헤드라인 CPI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에너지도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너지로? 예.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에너지 값이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자 이겁니다. 아유, 뭐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도 마이너스권에도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4%권으로 들어갔으니까 에너지는 물론 다음 달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뜨겁습니까? S&P 500 지수 선물이 거의 1%가량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지수는 1.2%가량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정확히 맞췄네요. 골드만삭스요?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 만약에 예상치가 떨어지면 이 정도 네. 올라간다. 딱 이때 딱 맞췄네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오늘 네. 골드만이 결국에 맨유가 지난주에 금리 내려갔던 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수치 보고 금리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PPI까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5월에는 한번 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약간 있어요. 네. 정확하게 CME 패드 2를 보게 되면요. 네. 인상이 13% 높습니다. 인상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시장 전망은 7대 3으로 약간의 인상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인상에 대한 무게를 좀 두고는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좋고 물론 이건 뭐 전망이니까 네. 봐야겠지만 일단은 7대 3으로 좀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고 한 번 깔끔하게 하고 끝내시죠 그냥. 뭐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어쨌거나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 쉘터는 아직까지 생각보다는 센 그렇게 거죠. 네, 세네요. 그니까 네. 우리가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이게 딱 꺾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럼 그때부터 급등할 것 이야. 같아요 진짜.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아까 저희가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쉘터가 지금 안 꺾이고 있어서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CPI가 5.6%로 헤드라인 CPI를 넘어서 버리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그 하향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일단 반응은 상당히 좋으니까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 그 조경상 팀장님하고 메가팩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메가팩? 예, 테슬라요? 네. 잠깐 한번 1분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짧게 가능하실까요? 메가팩. 중요한 거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예. 이제 테슬라가 메가팩 이제 공장 상해에다가 이제 건설을 네네. 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이거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본 게요. 이제 올해부터 유럽이 이제 탄소세 제도가 시작됐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몇 가지 품목들 지정된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되는 탄소량,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건데 그때에 가서는 그러면은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EU 집행위원회가 모니터링 한 다음에 마지막엔 그 보고서를 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요.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지만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필수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뭐 애플도 이번에 펀딩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탄소 포집과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레거시 산업들은 탄소 포집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나머지 산업들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ESS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IRA나 이런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요. 이게 유럽하고 무역 관계를 봤을 때 중국하고 유럽하고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봤을 때는요. 중국에서도 이 ESS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까지 모두 겨냥을 해서 그 상해에다가 팩토리를 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질문. 그러면 혹시 이제 탈중국이 아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4월 18일인가 새로운 보조금 품목이 나오는데 그때 혹시 테슬라가 밑보여갖고 거기서 제외되거나 뭐 그런 불이익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정치적인 이슈로 그렇게 밀어낼 적도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1월 달에 있기는 했죠. 그렇죠. 그 IR에서 자동차를 네, 가지고 있었죠.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 보정이 됐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은 글쎄 어떻게 보면 공정한 선에서 공정하게 아니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경상 팀장님은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